안녕하세요, 알러 송프로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이코 피플스의 진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1등 킥복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제 앞에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 조만간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진실 관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진실 관장님이 킥복싱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강자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강자분을 만나게 돼서 되게 마음이 설렌데, 이 어떻게 일단 이 킥복싱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사실 축구 선수였거든요. 축구도 혹시 잘 하셨어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집이 조금 아버지 사업이 기우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학교로 다닐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심하고 또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건강 삼아 좀 자기 호신 삼아 격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남자는 강해야 되고 남자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다 그런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확실히 있죠. 거기다 특히 부산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심해요. 그게. 부산은 좀 그게 좀 더 가부장적이고 좀 더 그 남자인 게 조금 더 대우를 받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아버지를 굉장히 동경했고, 어릴 때 뭐 만화나 뭐 영화라든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강한 남자는 뭘 해도 불이익을 좀 덜 당하면서 살더라고요. 나도 강해지면 불이익을 안 당하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호신 삼아 이렇게 한다고 관장님처럼 이렇게 강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2월. 2월. 고등학교 1학년 2월이네요. 학교를 저는 안 갔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체육관이 너무 좋았고,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체육관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었었어요. 항상 그 싸움, 그리고 또 강한 사람,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착을 했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격투기에 오히려 더 집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격투기를 하면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더더욱 집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체육관을 이제 학생 나이 때 가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체육관에서 제일 세진 않았을 텐데 많이 맞으셨는지. 저희 동갑들은 많이 없었고요. 1살 형들, 2살 형들이 있었는데 너무 센 거예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게 저도 나름 외국에서 살다 왔고 또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맞고 다닌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맞고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1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관장님은 너무너무 또 강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 사람들 꼭 한번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을 계기로 한번 이렇게 점프업하게 되었어요? 뛰어넘게 되었어요, 그 벽을? 2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울에 딱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때도 운동을 한 1년, 2년 배웠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또 편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무슨 어떤 일 때문에 갔는데, 뭐 어떻게 보면 깡패죠.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저랑 저희 가족은 어떤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입장이었고, 그 깡패들은 저희를 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는 막 들어가고 있고, 그 깡패들은 막 밀고 있고. 근데 저는 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운동 시작한 건데 어머니를 잡고 있더라고요. 하지마라. 그게 너무 그날 밤에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겁이 많았나? 이렇게 겁쟁이였나? 나는 진짜 비겁한 사람이었고, 말로만 뭐 맨날 죽인다 뭐 때린다 했었지만, 막상 전 진짜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또 어머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뭐 그런 계기가 하나고요. 2번째 계기는 이제 제가 사범을 체육관을 하나 맡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 격투기를 잘 못했었어요. 몇 년 안 했죠. 17세부터 했으니까 18세, 뭐 19세, 20세 한 3, 4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체육관을 하나 맡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이제 관장이고 사범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제 프로의 길을 네, 걷으신 거예요? 네. 그 관장 사범을 맡게 네, 사범을 되면서 맡게 되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의 길을 겪으시고. 그러면 프로의 길을 겪으시면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 초반에는 좀 쉬웠다고 해야 되나. 구전 거의 한 번 빼고 다 KO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싸웠었어요. 그 뭐 아니면 도였어요. 1라운드 안에 무조건, 2라운드 안에 무조건 시합을 하면 한 번은 쓰러졌었어요. 제 상대가 주먹을 맞고.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벽에 한번 이렇게 닿은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운이 좋게 이겼어요. 19초인가 21초 만에. 오. 상대방이 굉장히 크고 강한 선수였거든요.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더 세고 더 강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시합을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로 조금 많이 차이 나게 쳤어요. 마지막에 물론 이렇게 한번 쓰러뜨렸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3라운드 동안 계속 두드려 맞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졌거든요. 그게 첫 패배였고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보다 항상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남들한테 인정받는, 제가 사회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였어요. 대학교는 못 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예 이제 이 격투기가 아니고서는 저는 다른 걸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게 됐고, 이 안에서만큼은, 체육관 안에서만큼은, 이 운동 씬에서만큼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그렇죠.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제가 저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너무 공정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사이코 피플스라는 이 팀을 만들게 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체육관을 독립을 하면서 네.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했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그러다가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팀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럼 혹시 사이코 피플스가 특별히 뭐 의미나 뜻이 있나요? 사실 제가 핏불이라는 그 투견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시나요? 네. 그 친구가 체구는 작지만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또 굉장히 강한, 이 체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또 동양인들은 다 작고요. 링 안에서는 이제 사이코 핏불처럼, 그러니까 미친 개처럼 싸우고, 또 링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왜냐면 크레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사이코라는 뜻 자체가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을 약간 감추는 게 사이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흥분해 있는 상태고 계속 미쳐 있는 상태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만 사이코가 되는. 본능적인 네. 걸 표현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코 피플스라는 이제 팀을 운영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대회를 하나 주최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회 이름이 어떤 거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격투기를 생활 체육화 시키고 싶어서 한다이 파이트라고, 기존 룰과는 확실히 다른 좀 차별적인 룰과 좀 더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합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떤 점이 기존의 룰과 좀 다른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격투기는 3분 3라운드 또는 종합 격투기 같은 경우는 5분 3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제로 네.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판, 토너먼트도 있고,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4분, 원매치 같은 경우에는 5분, 그래서 단판으로 결정이 되게 되고요. 단판으로 하기로 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단판으로 하면 어떤 점에서 변수가 많아요?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라운드가 길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체력과 스피드와 이런 것보다 노련미로 승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라운드가 4분, 5분 이렇게 지나가면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조금 자기가 기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강한 의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기기 편한 단판인 경우. 단판인 경우가 안전을 위해서 네. 글러브도 굉장히 큰 네. 글러브를 끼고 장갑을 끼기 때문에 신체적인 강함이 물론 무도에서는 중요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오래 운동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내 몸을 다치지 않으면서 경험을 쌓는, 그렇게 돼야만 결국 세계 무대로 갈 수 있거든요. 저희 나라 가장 큰 문제가 그 경험을 쌓기 전에 몸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다들 그만둡니다.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몸이 망가지고 또 그게 아프고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줘도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상과 그런 아픔이 부담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보통의 아마추어 대회와는 달리 상금도 있고요. 상금 있어야죠. 네. 열심히 한 만큼 또 우리가 얻어가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참가비가 보증금 형식으로만 있고 몸무게를 재고 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런 아마추어 대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회를 열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많은 부탁을 했죠. 부탁을 처음에. 네. 체육관의 관원들이요. 네. 저는 회비를 받고 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직장인이고 네. 또 학생이고 자기들의 본분이 있거든요. 근데 격투기 시합을 나가려면 정말로 큰 뭔가 마음가짐, 그리고 또 나가서 안 다치고 또 바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보통은 한 1에서 2일은 무조건 휴가를 내야 돼요. 프로 시합은요.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들이 그거를 쉽게 허락해 줄 것이며, 그쵸. 또 어떤 직장인이 나 또 시합에서 뭐 서비스직인데 막 방티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쵸. 뭐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해야 되는 지금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판 자체가. 네. 그리고 또 많은 대표님들한테 저희 아마추어 시합을 좀 하자. 그다음 오늘 시합하고 내일 일을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합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무조건 프로, 무조건 정갈보들 뽑고, 그리고 또 뭐 스폰서 관련도 있겠죠. 네. 그런 게 아니면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시합을 열 수 없으니까. 한 라운드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강이 보호대나 그런 이런 걸 하니까 이 격투기로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도 좀 나와서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다칠 위험이 적음으로써 좀 더 즐기면서 네. 이렇게 대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네네. 이제 프로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룰도 다르고 글러브도 크고, 그러니까 사실 핀디거리를 제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나와서 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뭐라고 안 한다. 왜냐면 다들 알아요. 14온스로 시합을 하는 것과 8온스로 시합을 하는 것,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붙어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핑계거리를 많이 이렇게 이제 일반 분들이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 격투기를 접하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앞에서 사람이 뼈끼리 부딪히고 막 탁탁탁 소리 나면은 그거에 충격을 먹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약한 것부터 조금씩 더 접하기 쉽게. 네, 접하기 쉽게 해서 결국에는 생활체육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격투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태권도가 그랬듯이, 또 러시아의 삼보가 그렇듯이, 일본의 유도가 그렇듯이 약간 킥복싱이 조금 더 생활체육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뭐 좀 재미있을 것 같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네. 시합이라든지. 제가 일단은 4강 토너먼트랑 8강 토너먼트, 그리고 또 원매치 신청자를 또 따로 받는 퍼스널이라는 또 네. 대회가 있는데요. 다 각자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요. 4강이나 8강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도 있고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열정과 그런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판정 없이 오. 붙는 거죠. 아 이거 좀 네. 진짜 약간 감정이 약간 실릴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거를 이 격투기로 인해서 풀면 사실 좀 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진짜 오히려. 대놓고 그냥 깔끔하게 딱 싸우고 네. 딱 감정 털어내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모든 저희 시합은 다 변수예요. 이제 세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컨은 선수들이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세컨의 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잖아요. 네. 세컨 상대방 세컨이 나이가 많으면 막 가음주 이러면 반대쪽에서 주눅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모든 걸 이제 차단시키고 완전 무시시켜서 진짜 딱 네. 자기 진짜 본인의 본인의 힘만으로. 실력만으로 시합을 하기 전에는 이제 모든 이야기나 작전 회의가 가능하지만 시합이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프로 선수들의 삶, 네. 편집하는 사람의 프로면 돈을 편집으로 버는 사람 네네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프로 선수, 격투기 선수로서의 삶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격투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도장을 했고요. 네. 또 본인 스스로에게 스폰서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돈을 벌죠. 근데 우리나라 킥복싱 선수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격투기로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전의 그 선수들조차도 아마 대기업 연봉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인자, 우리나라에 손가락 뜨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는 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아마추어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무대가 많아지면 점점 활성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프로 선수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또 자본이 투입이 안 되고 돈이 투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나 이제 세계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고 하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아닙니다. 네.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격투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제 스스로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요. 제가 와일드 브로스 사이트로 딱 들어갔는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저희 모토도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격투기를 통해서 좀 더 특별해졌으면 좋겠고 그 평범함이 나중에는 그 특별함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격투기가. 맞아요.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고 격투기 문화도 좋아하지만 너무 이렇게 강함을 쫓는 운동이다 보니까 강하면 모든 게 장땡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노력해서 그 강함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자리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문화가 양아치 깡패 삼류 이런 문화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자를 위해서 내가 나서줄 수 있고 또 강자한테도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말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격투기 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보다 강하면 말도 못하고 본인보다 조금만 약하면 갑자기 막 여포가 돼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화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2월 4일 드디어 첫 번째 한다이 파이트가 개최되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신 와이드 브루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 뜻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일을 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실 관장님을 이제 만나 뵙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첫 번째 한다의 파이팅 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예,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고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